자, 그러면 수열의 극한의 세 번째 대표 유형 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유제 풀이는 가급적이면은 다 한 다음에 올릴게. 유제 풀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유제 풀이 했잖아? 근데 이게 순서가 섞이면 좀 헷갈려더라고. 그래서 대표 유형 쭉 풀이 다 올리고 마지막에 유제 풀이 쭉 올리고 같이 한꺼번에 그렇게 좀 올리도록 할게요. 자, 24번, 25번, 26번 세 가지만 하면 되는데 네 가지구나. 근데 이제 2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니네가 점화식 귀납적 정의로 되어 있는 이런 수열에 일반항만 구할 줄 알면 금방 이 뭐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점화식은 크게 이제 교육 과정에 많이 남지가 않은 게 뭐 축차 대입해서 n 대신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축차를 대입해서 할 수 있는 형태도 있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요런 이 1차 점화식이라고 난 보통 얘기를 해. 그래서 정리를 좀 할게. 자, 우리가 an 더하기 1이 pan 더하기 q의 형태를 띠고 있는 얘네들을 나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1차 점화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얘를 1차 점화식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식 자체가 내가 몇 번째 항이면 3분의 1을 곱하고 3분의 2를 더해서 다항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뭐와 유사하냐면 사실은 y는 3분의 1 x 더하기 3분의 2와 느낌이 유사해. 네가 x를 집어넣으면 나는 3분의 1을 곱하고 3분의 1을 더해서 다항을 만들겠다 라는 그런 느낌과 상당히 좀 유사하기 때문에 생긴 모양 자체가 1차 함수와 유사해서 나는 얘를 1차 점화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푸는 방법은 뭐 알려져 있는 교육 과정에서는 양변에 알파를 더한 다음에 적당한 형태로 치환을 해서 등비설 문제를 해결하고 걔를 다시 돌려준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공비가 P인 등비설이 약간 변형 형태로 나오게 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요, 편법입니다. 일반항을 좀 빨리 구할 수 있는 편법이니까 알아두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자, 갈게. 나 이거 일반항 지금 바로 구할 거야. 봐. 만약에 얘만 없었다면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설이었겠지. 근데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설에 약간 숫자가 더했다는 건 그게 약간 변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설이 약간 변형됐다. 그래서 얘의 일반항 AN은요,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설은 이렇게 생겨 먹어야 돼. 이게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설 형태야. 근데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설이 약간 변형의 형태다 그래서 뒤에 세모 하나 적어주고 여기 네모하고 세모에 뭐가 들어가는지만 알면 이제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야, 한 줄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하는 사람도 꽤 많아. 뭐 알든 모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네가 배웠든 안 배웠든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럼 여기는 네모하고 세모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요 세모는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an과 an 더하기를 같은 x라고 놓고 푼 방정식에 해있죠. 걔를 이 세모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적용해보자면 자, x는 3분의 1 x에 더하기 3분의 2, 그 양변에 3 곱하면 3x는 x 더하기 2, 그러므로 x값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여긴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1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오늘 배우게 됩니다. 왜 이런 편법이 가능한 거에 대한가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극한 개념이랑 같이 설명할 텐데, 그 다음에 이 공비가 뭐든 간에 상관없이 잡아내. 이거 n 대신에 1 대입하면 뭐 되죠? 0 되죠. 근데 모든 숫자의 0승은 1이 돼. 즉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무조건 이 부분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네모하고 세모를 두 개 더한 건 바른데 뭐가 된다? 초항이 돼줘야 돼. 승아가? 네. 알겠어?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니네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빨라. 그래서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이거 사라지고, 그래서 반드시 얘와 얘의 합은 뭐가 된다? 초항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근데 첫 번째 항이 지금 현재 2죠. 그럼 얘랑 더해서 2 되려면 이거 얼마? 1이겠지? 자, 그래서 일반항을 이렇게 한 줄로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 한 번만 더 연습할까? 1차 점화식.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이 4고 an 더하기 1이 2분의 1 an에 더하기 3 뭐 이런 거 한번 볼게. 그럼 봐봐.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설이 변형됐구나. 그래서 an은 어떤 형태를 띠겠구나? 네모 곱하기 2분의 1의 n-1승에 더하기 세모의 형태를 띠겠구나. 자, 세모에 뭐 들어간지 볼까? 승아가 세모에 뭐 들어가니? 별로 알고 싶지 않니? 그러니까 네가 아는 방법대로 할래? 근데 이게 더 편할 텐데. 그리고 이게 극한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안다고 생각을 해, 사실은. 근데 그 방법이 베스트는 아니거든, 사실은. 자, 새로운 방법을 아는 게 부담되는 생각하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한번 봐봐. 자, an과 an 더하기를 서로 같은 x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면
x는 2분의 x 더하기 3. 넘어가면 2분의 x고요. 해는 6이 됩니다. 6. 그 다음에 얘랑 더해서 반드시 초항돼야 되거든. 초항. 근데 초항이 4니까 여기 뭐가 들어간다? 마이너스 2. 끝이야. 이게 일반항 구하는 방법이야. 증명이 된다고. 근데 이 원리를 오늘 알려줄 거라고. 왜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 구해. 자, 그래서 뭐 일단은 그러면 지금 연습은 한 거니까 좌우지간 간에 내가 하는 방법을 알고 싶든 말든 상관없이 하여간 일반항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됐습니까?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절대값실보다 작은 이 숫자 사라지게 되고 또 정답은 뭐가 된다? 1이 정답이 된다. 이게 바로 이 문제 풀이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선생님, 왜 이런 네모, 세모에 뭐 대하고 초항하고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보면 들어봐. 여기 이 숫자의 절대값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일반적인 얘기 하는 거야. 이런 1차 점화식에서 P의 절대값이 1보다 작게 되면 AN은요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 여기는 이 숫자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사라지게 되고 세모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극한값이 있긴 있을 거야. 근데 오늘 선생님이 문제 풀에다 뭐라 설명했냐? AN이 수렴을 하고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AN의 극한값이 알파로 존재를 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AN 더하기 1도 같은 극한값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이 숫자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므로 n의 값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 존재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하고 얘가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극한값을 구하고 싶다고 한다면 굳이 일반항을 거치지 않고서도 절대값이 1보다 작네? 그럼 수렴하겠네? 근데 AN하고 AN 더하기는 어차피 같은 값이 되겠네? 그래서 이 방정식, 근데 그게 바로 뭐야? 이거잖아. AN하고 AN 더하기를 같은 X라고 방정식에 해. 그래서 여기에 그게 바로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극한값.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이건 아까 얘기했지만 n 대신에 1 대입하면 모든 숫자의 영승은 1이 되기 때문에 공비에 상관없이 무조건 네모와 세모의 합은 첫 번째 항이 돼야 된다. 자, 이런 접근 방법으로 접근해주면 극한도 이해하기 편하고 뒤에 나오는 다른 내용도 이해하기 편하다. 자,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극한. 그래서 대표형 문제를 해결했고요. 근데 밑에 있는 유제 문제들이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 그 점화식이라 그거는 니네가 알고 있는 방법들을 한번 일반항 구해서 계산하길 바래. 근데 하여튼 이거는 꼭 기억해둬야 돼. 절대값보다 작으면 수렴하고 그럼 결과적으로 얘랑 같은 되고 그럼 나는 뭘 풀면 된다? 알파는 P 알파 더하기 Q라는 방정식 풀면 점화식 거치지 않고 바로 극한값 구할 수 있다. 꿀입니다, 꿀. 알겠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야. 자, 다음 문제인 25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면요. 자, 여기서도 사실은 뭐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 나오지만 여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편하게 설명해 볼게. 근데 이건 잊지 마. 진짜야. 계속 나온다고 이거는. 시험에도 나온다고. 알겠지? 자, 우리가 사실은 뭐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있지만 SN이 포함된 점화식을 푸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원래식 써주고요. AN 더하기 SN은 EN 써주고 자, SN이 포함된 점화식은 무조건 N 대신에 N 더하기를 대입한 걸 써줍니다. N 대신에 N 더하기를 대입한 걸 써줍니다. N 대신에 N 더하기 그리고 뺍니다. 그럼 무조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점화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주어진 식에 N 대신에 N 더하기를 대입하고 빼주는 거야. 자,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면요.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야,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합해서 N번째 항까지 빼면 뭐 남니?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합해서 N번째 항까지 빼면 뭐 남니? N 플러스 1번째 항 남죠, 항. 다섯 번째 항까지 합해서 네 번째 항까지 없애버리면 다섯 번째 항이 남는 것처럼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합해서 N번째 항까지 날려버리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남게 되고 그러면 이거 위에서 아래 빼면 뭐가 되냐면 2가 되게 된다고. 그럼 내가 이거 AN 더하기로 정리해주면 자 보세요. 넘기고 얘 넘기고 2로 나눠주면 AN 더하기 1이 2분의 1 A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이런 점화식이 나오게 되고요. 그럼 극한값 구하는데 일반항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이거 극한값 구하는데 일반항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일반항 구할 필요 없다. 뭐만 보면 된다? 선생님 이 친구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이거 수렴할 거고 얘나 둘 다 같은 값으로 수렴하니까 알파는 2분의 1 알파 더하기 1 요거로 계산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양변 2 곱하고 넘기고 계산해주면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되게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꿀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잘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계속 나옵니다, 이게. 자, 일단은 이거는 뭐 니네가 원래 수치에서 띄고 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SN을 포함한 점화식이 나왔다라고 하면 N 대신에 N 더하기를 대입해서 빼는 거. 요건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고. 자, 26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 26번 문제를 보면은 문제 한번 읽어볼래? 자, y는 x와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건 것 같아. 뭐냐면 야, 두 가지로 한번 접근해 볼 텐데 여기 봐라. 이 친구 있지? 이 문제를 잘 이해해 보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딱 이게 이래서 다 이렇게 됐었던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선생님 얘기를 잘 들었다면. 자, 볼게. 지금 일단 이 식의 의미는 함수에 an-를 집어넣으면 an이 된다. 근데 함수식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그럼 딴 거 보지 말고 요것만 한번 보면 an이란 놈은 an-1을 함수에 집어넣으세요. 그럼 2분의 1에 an-1에 더하기 5 되는 거. 동의하니? 동의해?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게 또 극한값 구하라네. 그럼 일반항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친구나 어차피 n 무한대로 커지면 1억이나 1억 1이나 그게 그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둘 다 같은 값이 되는구나. 알파는 2분의 1 알파에 더하기 5가 되는구나.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면 무한대 더하기 1도 무한대니까. 그 또이거. 자, 넘어가면 2분의 1 알파 곱하면 10 끝. 정답은 얼마? 끝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이 문제가 주어진 이유는 야, 얘들아. 선생님이 이제 그 2학년 기출문제를 요즘에 해설 작업을 해요. 니네 왜 내신 실전이나 우리 이제 나중에 가면 기출문제들을 많이 풀게 되고 기출문제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이 맡은 학교가 4개야, 4개. 정신여고랑 잠신고랑 중동고랑 보성고를 이제 선생님이 지금 맡아가지고 기출문제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데 어느 학교에서 이거를 풀 수 없는 점화식을 냈고 그거의 극한값이 뭐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했는데 그래프로 풀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학교구나, 이 학교가.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 봐봐. 어떤 그래프적인 의미인 거냐면 지금 초항이 음수야. 초항이 음수라고. 그럼 걔를 함수에 집어넣고 그 결과 또 넣고 하는 그 과정을 눈으로 확인해 볼게. 눈으로. 자, 본다. 내가 음수 A가 있었었는데 얘를 함수에 집어넣었어. 그럼 이 결과가 바로 뭐가 되냐면 A1이 되는 거야. A1. 알겠냐? 지금 얘기 봐. A를 함수에 든 걸 A1이라 하겠다. 근데 그 A1을 다시 한번 함수에 넣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이 직선이 뭐냐면 y는 x란 직선이라 여기 봐. 이거의 y좌표가 A1이지? 이거의 y좌표가 A1이지? A를 집어넣어서 A1이 나온 거잖아. 그지? 그럼 얘를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서 그럼 이 점은 x좌표랑 y좌표가 똑같은 점이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A1, A1이 됩니다. 이 점의 좌표가. 그지? x좌표가 이제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조선을 긋는 거야. 그럼 지금 녹색 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뭡니까? x좌표가 A1이죠. 그럼 그것을 함수에 대입한 이 결과 얘는 뭐야? A2지. 이거 A2지. 그럼 또 평행한 선 그어주면 이 점의 좌표가 또 어디냐? A2, A2가 됩니다. A2, A2. 그래? 그럼 또 이렇게 평행선 그변은 이 핑크색 선 위에 있는 점들은 다 x좌표가 A2. 그럼 걔를 함수에 대입한 이거의 결과 A3. 그럼 걔를 또 넣고 넣다 보면 이 점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걸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저게 바로 극한값이겠구나. 그러면 이 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식 y는 2분의 1 x 더하기 5와 또 y는 x를 연립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얘를 연립한다는 것 자체가 x는 2분의 1 x 더하기 5를 푼다는 얘기고 그것이 아까 우리가 했었던 그 방정식의 의미가 되는 거구나.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어떤 근거와 원리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법이 합리적이다. 근거가 있다. 가장 편하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것 같아.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물어보는 문제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단순하게 수식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알겠죠? 이렇게 되는 개념. 다시 한번 A를 넣었어. 뿅뿅 A1, A2, A3, 4, 5 하면 점점 우리 손으로 더 표현할 수 없겠지만 이 점에 점점 가까워지겠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극한값이 되겠다. 자, 이런 식의 의미도 필요합니다. 자, 다음 이제 27번 요 문제. 이 문제도 또 이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되게 좋아하나 봐. 자, 문제 한번 읽어보자. 어떤 공장에
기름 탱크에 1000리터의 기름이 들어있는데 근데 잠깐만 물어볼게. 야, 우리 방금 이거 극한값 구할 때 초항 사용했니 안 했니? 그러면 사실은 극한값 방금 얘기했던 1차 점화식은 초항에 상관없이 뭐가 결정이 된다? 극한값이 결정이 되는 거야. 왜냐면 처음에 얼마로 시작했든 간에 무수히 많은 항들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이 얼마로 시작한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말뜻 이해해? 자, 그래서 사실은 어떤 공장이 1000리터로 들어있다. 이거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0리터로 주는 거. 중요한 건 이거야. 자, 봐. 어떤 작업을 하냐면요. 매일 기계를 가동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기름의 2분의 1을 사용을 하고 100리터를 보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측정을 한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된, 여기 봐라. N번째 측정을 했고, 그럼 그 다음 A, N 플러스 1번째 측정을 했는데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만 잘 확인하면 돼. 잘 봐. 측정했지? 그 다음에 뭐 한다고? 2분의 1을 사용한다고. 즉 2분의 1이 남는다고. 그 다음에 100리터의 기름을 보충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기름량을 체크한다는 거야. 체크를 하고 2분의 1을 사용하고 100리터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측정을 한다. 그럼 점화식이 이렇게 나오나? AN에 2분의 1을 사용했으니까 2분의 1이 남고 그 다음에 100리터를 보충한 것이 그 다음 날짜의 기름량이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럼 벌써 답 나왔죠. 넘기고 계산하면 몇 배? 200 끝. 오케이?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초항을 이용해서 일반항 구하고 하면 되게 오래 걸리지. 바로 직관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겠구나 해서 200이 바로 정답이 된다. 자, 여기까지가 10월의 극한에서 얘기하고 싶은 마지막 주제였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그냥 묶어서 찍을 거랬어, 그제?